안녕하세요. 몰드만 싹쓸이입니다. 오늘은 조선 말기의 사도세자, 사도세자는 영조의 아들이고 정조의 아버지죠. 사도세자와 그때의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도세자는 장헌세자라고 불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조가 왕이 되면서는 왕이 되지 못한 아버지 사도세자를 장조로 추존을 하죠. 그래서 장조입니다. 그래서 사도세자는 1735년에 태어나서 1762년 불과 27살에 죽습니다. 그 당시에 그 여당인 노론벽파와 아버지인 영조와의 그 마찰로 인해서 결국에는 정신병이 심화되면서 뒤주에 갇혀서 27살에 조기 사망하게 됩니다. 사도세자의 아내는 유명한 그 한중록을 쓴 해경궁 홍씨인데, 이 해경궁 홍씨는 바로 당시의 최고 권력자인 영의정 홍봉한의 딸입니다. 사도세자는 어릴 때부터 엄격하고 무서운 아버지 영조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살게 됩니다. 어릴 때 이상궁, 한상궁과 전쟁놀이를 하고는 공부를 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궁, 한상궁이 처형이 되면서 사도세자는 어릴 때부터 불안하고 두렵고 불신, 공포, 광증, 우울증, 화병 등으로 답답한 가슴을 자주 호소하는 정신병 기질이 생기게 됩니다. 1750년 사도세자가 15살 때 아들을 낳게 되는데 정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정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정이라는 아들을 할아버지인 영조가 매우 좋아했으나 일찍 병으로 어릴 때 아기 때 죽게 됩니다. 1752년 사도세자 17살 때 그 다음에는 아들인 산을 낳습니다. 이 산이 바로 나중에 정조가 되는 거죠. 영조가 나이가 많아서 병속에 눕고 사도세자가 대리청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세자가 대리청정을 하면서는 소론을 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론을 중용하자 기득권인 여당인 노론에서 영조에게 이를 꼰질러 일러 바쳐서 영조가 사도세자를 이놈이 내 말을 안 듣고 지 멋대로 하는구나 하면서 아들을 사도세자를 좀 멀리하게 되죠. 어떻든 간에 영조는 당시에 막강한 군주이지만은 그 영조가 즉위를 할 때 배후 세력으로 노론 벽파 노론이 지지를 했기 때문에 왕이 됐기 때문에 영조는 자기의 지지 세력인 노론을 무시를 하지는 못하고 사도세자를 계속 밉게 보는 거죠. 아들을. 1760년 25살이 된 사도세자는 정신병 증세가 나타나면서 밑에 아랫사람들을 많이 죽이게 됩니다. 자기의 아내도 공격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도 자살을 시도하고 갑자기 평양으로 탈출을 하고 정신분열 증세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헛것이 막 보이기도 하죠. 1761년 26살 때 사도세자 죽기 1년 전에는 이 정신병이 심화돼서 자기가 총애하던 그 후궁 경빈 박씨를 사도세자가 때려서 죽이는 사건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1762년 7월 4일 27살 사도세자는 부친인 영조의 명령에 의해서 뒤주에 갇혀서 8일 만에 뒤주 안에서 굶어 죽게 됩니다. 이를 임오화변이라고 하는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영조는 탕평책을 실시한다고 홍봉환을 중용을 하죠. 여러 그 탕평책에는 뭐냐면은 어떤 한쪽만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당파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모든 그 사람들을 골고루 쓴다. 공평하게 이놈 저놈 다 채용을 해서 쓰인다는, 그러니까 공평을 내세우면서 홍봉안을 중용을 했는데 이 홍봉안이 이제 사도세자의 이제 장인어른이시죠. 근데 홍봉안을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막 이렇게 이제 초고속 승진을 시켜주면서 당시에 조정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기득권층인 노론 벽파에서 그 김상로 노론 사람들이죠. 홍계희, 윤극, 김항구 이런 그 중진들 여당의 중진들이 풍산 홍씨인 홍봉안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홍봉안의
사위인, 그다음에 이제 그 왕세자인, 그다음에 또 정신병 쪽으로 이상하고 뭐 기행을 일삼던 사도세자를 정치 문제화해서 반대파인 야당을 누르기 위해서 영조를 꼬시게 됩니다. 영조한테 이제 자주 이제 그 건의를 하게 되면서, 그래서 영조는 또한 노론을 무시할 수는 없고 정치적으로 자기의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조는 아들을 포기하고 사도세자를 포기하고 손자인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세자를 뒤주에 죽이게 됩니다. 뭐 아버지로서 가장 못할 짓을 한 거죠. 하지만은 뭐 왕이라는 거는 또 그런 어떤 그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리더니까. 그 사건을 일으킨 거는 여당 쪽, 그러니까 노론 쪽의 형조 판서 윤급의 종인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그 상소를 고변을 해서 사도세자를 모함을 합니다. 사도세자의 10대 비행을 올리는데 그 10대 비행을 내용을 보면은 궁녀를 살해를 했다. 여승을 궁중 안으로 불러들여서 풍기를 문란시켰다. 그러니까 여자 비군이죠. 그다음에 아버지인 부왕의 허락 없이 평안도를 다녀왔다. 그다음에 북성의 제멋대로 나가 돌아다닌다. 뭐 이런 거를 막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이 나경원이라는 그 종은 이 사람은 아주 불량하고 남을 잘 속이는 무례한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 위에 그 권력자들의 지시에 의해서 나경원이가 고발을 하고 결국에는 사도세자가 죽게 되는 거죠. 노론 내에서도 그 강경파인 벽파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 그다음에 이제 온건파인 그 시파 사람들, 그다음에 청명파 사람들이 사도세자 처형에 반대하지만은 결국에는 사도세자가 죽게 됩니다. 사도세자를 죽인 그 냉혹한 아버지 영조는 사도세자의 아버지이고 1694년에 태어나서 1776년에 82살에 장수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제위는 1724년부터 1776년까지 30살에 즉위를 해서 무려 52년 동안이나 조선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1775년 영조가 세손 정조에게 대리청정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대리청정을 시킨 이제 그 정조한테 대리청정을 시키니까 그 당시에 영의정인 홍봉환의 이복 동생인 홍인환이 정조의 대리청정을 극력 반대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도세자 처형 때 사도세자 공격한 사람인데,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이 홍인환이라는 사람도 결국에는 정조가 즉위를 하면서는 사약을 먹고 사사됩니다. 또 김상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노론 벽파 강경파인데 1762년 사도세자의 사망을 주도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1702년부터 1766년까지 64세 사망을 하는데 노론 벽파의 지도자, 기독권 여당의 지도자입니다. 아주 높은 벼슬을 한 김상로는 병조판서, 이조판서, 호조판서, 뭐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해서 최고위직에 있었는데 1776년에 정조가 왕으로 즉위를 한 후에 이 사람이 이미 그 죽은 지 한 10년이 지났지만은 삭탈 관직을 당하고 그 사람의 아들들도 다 파직되고 유배가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홍계이라는 사람도 노론 벽파 강경파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세자의 죽음을 주도를 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고위직 병조판서 직위에 있었는데 1776년에 정조가 즉위를 한 후에 정조가 즉위를 한 해가 바로 1776년이고 이 해가 바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 선언을 한 해이기도 하죠. 그 정조가 즉위한 후에는 삭탈 관직도 당하게 되고 그 아들들이 또 있었어요. 홍계이라는 사람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왕족의 한 명인 은전군의 추대 사건에 가담된 걸로 밝혀져서 전부 그 처형돼서 아들들은 다 죽게 됩니다. 사도세자의 아내인 해경궁 홍씨, 그 해경궁 홍씨가 바로 이제 헌경 황후인데 이분은 정조의 엄마죠. 1735년부터 1816년까지 81살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한중록을 썼죠. 해경궁 홍씨의 아버지, 그다음에 사도세자 장인 홍봉환은 좌의정, 영의정을 지냈지만은 1713년부터 1778년 65살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정조가 1776년에 즉위를 했으니까 정조 즉위 후 2년 후에 사망을 합니다. 사위인 사도세자가 죽게 되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뭐 강력하게 반대도 안 하고 그냥 모른 척 묵과를 하게 됩니다. 홍봉안은 1770년 57살에 정계를 은퇴를 하게 됩니다. 정조가 즉위하기 전에 한 6년 전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는 걸 볼 것 같으면 성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성공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면은 뭐 돈, 권력, 명예 이거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다 더 좋게, 보다 더 아름답게, 보다 더 풍요롭게, 보다 더 따뜻하게 변화시킨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좋은 사람이란 누구인가? 좋은 사람이란 거는 뭐 잘생긴 사람이나 뭐 키가 큰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란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공감하는 호모 심비우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과 어우러져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심비우스라는 말은 심파티에서 나온 말인데 심파티는 어떤 그 공감, 동정심을 말합니다. 항상 마음속에 겸손과 배려를 되새기면서 스스로를 항상 되돌아보고 채찍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 그러면은 강력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으로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전투적이 될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인 것이므로 스스로 부단히 노력해서 양보하고 지고 또 져야만 합니다. 버리고 비우고 지고 해서 겸손의 깊은 겸손까지 가야 됩니다. 지는 자가 최후에 이기는 것입니다. 진다고 버린다고 비운다고 자신이 망하거나 죽을 거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이기적이고 항상 자신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버리고 비우고 지하더라도 양보해도 죽지 않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